우리는 황국과 배달을 이어 단군조선에 이르기까지 약 7,000년에 달하는 광대한 뿌리 역사를 이어왔지만 여러 면에서 조작되고 말살되어서 실제 역사를 잃어버리고 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나요? 먼저 단군 신화가 등장하죠.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단군이 탄생을 하고 단군 신화 이후엔 위만조선이 등장을 합니다. 위만 때 고조선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부강해졌다면서요. 그리고는 알에서 태어난 활 잘 쏘는 불세출의 영웅 고주몽이라는 인물이 세력을 규합해서 부족 단위에서 시작하고 고구려를 세운다고 이어집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단군조선은 2096년 동안이나 지속된 우리의 엄연한 역사인데 신화로 시작하고 고조선에 관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앞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단군조선은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던 대제국이었죠. 그렇다면 이 대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고주몽이라는 인물이 부족을 규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일까요? 대체 고조선의 맥은 어디로 이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해모수가 건국한 북부여입니다. 음력 4월 8일 고조선을 잇는 북부여를 건국한 날입니다. 음력 4월 8일 많이 들어봤죠? 바로 4월 초파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하죠? 석가탄신일을 기립니다. 그런데 4월 초파일이 석가탄신일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양력 5월에 합니다. 같은 날 무속신앙에서는 해모수 맞이 찬양 천신굿을 하는데 북부여 건국일을 기리는 것입니다. 실제 북부여 건국날을 기리는 것이 무속신앙에서만 근근히 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북부여가 깨지면서 잃어버린 고리가 되면서 7,000년의 역사가 허공 속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뿌리 역사와 뿌리 시대 이후의 역사를 이어주는 미싱 링크. 북부여가 복원되어야 역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역사는 범장이라는 분이 쓴 북부역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범장이라는 분은 고려시대 말 충신이었던 두문동 72인 중에 한 분이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성계에게 나가지 않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북부여를 세운 해모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기존에 알고 있기론 고주몽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주몽 성제는 고구려의 건국자고 해모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실제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나요? 둘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고조부와 고손자 관계입니다.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죠. 거의 200년 텀을 가진 관계인데 왜 아버지와 아들로 붙어버렸을까요? 북부여가 날아가 버리면서 북부여의 건국자와 고구려의 건국자가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강개토 태양비입니다. 이것은 비석에 새겨진 글을 옮겨 놓았는데요. 보시면 고구려는 출자 북부여다.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북부여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개토 태양은 시조로부터 17세 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실제 그런지 살펴볼까요? 고주몽으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분명 17세 손이라고 했는데 고주몽으로부터 치면 13세 손이 됩니다. 그건 바로 고주몽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인 해모수로부터 치면 17세 손이 되는 거죠. 북부여의 맥을 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조를 해모수로 잡은 겁니다.
신당서라는 책의 가온충이라는 사람이 말한 걸 보면 고구려는 900년이 되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 보면 고구려가 몇 년이에요? 약 700년이죠. 그런데 왜 900년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북부여가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구려는 북부여를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총 900년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구려 앞에 있던 북부여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죠. 북부여가 조선을 이어서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북부여는 짧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럼 이제 북부여의 실제 역사 속으로 한번 투어를 떠나볼까요?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즐기시면 됩니다. 고조선 말에 진조선이 대부여로 이름을 바꿨어요. 번한 마한이 본조선, 막조선이 되면서 군사권도 각자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리 독립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고열과 당군이 보니까 더 이상 나라가 안 다스려지겠다 싶어서 산에 들어가 신산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분이 물러나기 1년 전에 해모수가 북부여를 이미 세웠어요. 고열과 당군이 물러나고 신하들이 공화정을 펼쳤죠. 그러면서 해모수가 조선의 맥을 이어 북부여가 들어서게 됩니다. 해모수 때 번조순에는 기준, 준왕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잘못 알고 있죠. 위만이 연나라에서 쫓기듯이 준왕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이때 2대 모수리 당군 때인데 기준이 위만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만 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만은 조선을 전체적으로 다스렸던 건 아닙니다. 자신을 거둬준 은혜를 저버리고 변방을 찬탈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만 조선이 아니라 위만 정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북쪽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사만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만이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북부여가 고조선을 이었기에 지도자 호칭을 그대로 당군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3대 고해사 당군 때 최숭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있다가 평양 쪽으로 가서 낙랑국을 세웁니다. 적의 침입을 알리는 자명고를 찍게 한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옥저, 동해 등 여러 나라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수십 개의 여러 나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열국시대라고도 하고 그 중에서도 북부여가 중심이었습니다. 4대 고우르 당군 때 한무제가 위만의 손자인 우거를 무너뜨리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동쪽으로 천자국인 북부여도 차지해보자.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이쪽으로 더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우르 당군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때 의병을 일으킨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고두막한입니다. 이분도 역사 속에 감춰진, 숨겨진 인물인데요. 이분이 고조선의 마지막 당군, 고열가 당군의 후손입니다. 그 혈통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의병을 일으켜서 직접 한나라 군대를 격파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이분이 영웅적 기계가 강하다 보니까 당군의 자리를 사실은 빼앗듯이 즉위를 하게 돼요. 해모수 당군의 혈통이었던 고우르 당군은 너무 겁을 먹고 걱정을 많이 해서 돌아가셨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의 동생인 헤부르가 동쪽으로 더 진출을 하게 되죠. 동쪽으로 가서 동부여를 세우게 됩니다. 구두막한이 북부여의 5대 당군이 되고요. 이때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도 합니다. 구두막한 당군에게는 파소라는 딸이 있었고 구두막한 당군 아들이 고무서 당군입니다. 파소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쪽 땅으로 쫓겨나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6대 당군의 딸이 소소노 공주였는데 동부여에서 해모수의 고손자인 고주몽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뛰어난 인물이다 보니까 동부여 왕자들의 시샘을 받게 돼서 북부여 쪽으로 피신을 오고 소소노와 결혼을 하게 되죠.
소소노와 고주몽 사이에는 비류 온조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6대 단군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위인 고주몽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7대 단군이 됩니다. 이때 남쪽 경주 땅으로 가신 파소라는 분이 낳은 아들이 박혁거세입니다.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 어머니가 고두막한 단군의 딸인 것이죠. 그리고 고주몽 성제께서 나라 이름을 국호를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여의 7대 단군이면서도 고구려의 1대 태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주몽 성제가 원래 동부여에 있을 때 부인이 있었어요. 예시 부인이라고. 예시 부인과의 사이에서 유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고주몽이 피난을 올 때 아들이 크거든 나를 찾아오도록 하시오 하면서 징표를 남겨둔 게 있었습니다. 유리가 장성해서 그걸 들고 북부여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북부여 땅에서 고주몽은 소소노 공주와 이미 결혼을 했고 두 아들까지 있었어요. 뭔가 후계를 두고 피해 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사실 고주몽이 오기 전에 소소노가 본래 기득권 세력이었고 욕심을 냈다면 얼마든지 아들을 왕위로 올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소소노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쪽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고요. 고주몽의 첫째 아들 유리는 고구려를 이어 2대 태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북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략히 정리를 하면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우시고 4대 동안 이어졌죠. 그 기간이 정기 북부여입니다. 그리고 한무제가 쳐들어왔고 그걸 나라에서 수습을 못하고 있으니까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막아내면서 단군으로 즉위를 하고 쫓겨난 단군의 아우가 동쪽으로 더 가서 동부여를 세우고 대소왕자가 고주몽 성제를 시기 질투한 그런 이제 분이죠. 5대, 6대가 후기 북부여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유아부인과 고모수 사이에서 해모수의 혈통인 고주몽 성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해모수 혈통이 중간에 나라를 빼앗겼지만 고주몽 성제에 이르러 다시 나라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두막한의 따님이 가서 박혁거세를 낳고 예시 부인이 낳은 유리가 고구려를 이었고 소소노의 두 아들이 백제를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북부여를 토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북부여로 인해서 삼국시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맥은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북부여를 되찾음으로써 역사의 고리가 비로소 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부여를 회복시키면 고주몽의 실체도 바르게 드러나는데요. 고주몽 성제를 우리는 동명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교과서에도 주몽을 동명왕이라고 써놨죠. 사실 동명왕이라는 호칭을 고두막한 단군에게 처음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는가? 한무제가 흉노까지 정벌하고 최고의 제왕으로 있었는데 고두막한에게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역사로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영계소문 아들 염난삼의 묘비에 쓰인 글을 보면 동명과 주몽은 완전히 다른 인물로 적어놨어요. 동명이 기운을 느껴서 나라를 열었고 주몽이 어디에 도읍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김철령의 부 시를 보면 동명께서 창업을 하고 주몽께서 이었다. 동명은 고두막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했던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주몽이 오이, 말이 협보하고 동부여에서 도망을 쳐오는데 딱 가니까 연타발이라고 하는 장사꾼, 거상이 있었고 그 딸인 소소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던 과부였다. 남편은 우태였는데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고주몽이 과부 소소노와 결혼을 해서 돈을 많이 지원받아서 세력을 키워 나라를 세웠다. 그것이 바로 고구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통 역사서로 인정하고 있는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주몽이 졸본 부여에 가니까 왕이 아들이 없었다. 왕이 보니까 주몽이 비상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는 사위로 삼았다.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어때요? 선생님이 알려준 역사와 같죠? 삼국유사에서도 왜 고주몽을 부여의 왕이라고 부르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졸본 부여 왕이라고 한다. 졸본 부여는 북부여의 또 다른 도읍이다. 이렇게 보듯이 여러 근거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